안녕하세요. 저는 영동일고를 졸업한 박민진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을 통해 불어불문학과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옆에서 저를 믿고 수업해주신 변지영 선생님께 특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낮은 내신에도 고려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기부와 수능 최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학종이었기 때문에 정시로도 대학교를 갈 수 있게 1년 동안 정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서 원서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수시로 분들도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이 달라지니까 정시 공부도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 대학이 있다면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인지 체크해볼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저는 세특 주제를 정할 때 학과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거나 논문 사이트, 리스나 DBPR 등을 참고해서 세특 주제를 정해서 세특을 채웠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귀찮음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기회가 없더라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는 귀찮음, 유튜브에서 좋은 생기부는 어떤 건지 찾아보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여러분이 만족하는 생기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성실히 쓰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험생활 중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한눈에 파악하고 자아성찰할 수 있다는 점, 하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 등 머릿속에서 할 일을 그저 정리하는 것이랑 계획이랑 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독서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았고 집에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학교가 끝나면 독서실로 바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곤하더라도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만약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 순공부 시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관리형 독서실도 추천드립니다. 수학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오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과 달리 내신은 시험지에서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하는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오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봤던 문제인데 만 생각나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오답을 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은 내신을 위해 특별히 뭔가를 하기보다 평상시에 실력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큰 내신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신은 각 학교 교재와 기출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중간 기말고사가 끝나면 제 시험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꼭 거쳤습니다. 그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답을 왜 틀렸는지, 내가 준비 과정에서 뭘 실수를 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점검하며 다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는 달라져도 자신이 실수하는 자세나 문제를 푸는 습관은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도 방법이 틀리다면 혹은 실수를 많이 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4등급을 맞은 과목이 기말에는 1등급을 찍고 혹은 5등급을 찍은 과목이 기말고사에는 2등급으로 마무리한 적도 있습니다. 내신은 한 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은 주어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신 대비 방법은 정말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본인 학교에 맞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구주입의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라 실전 모의고사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8월부터 저는 매주 모의고사를 3번씩 풀며 시험이 끝나면 오답 분석과 시간관리 분석을 꼭 했습니다. 그 결과 60점, 70점대의 점수에서 11월이 돼서야 80점 후반대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 공부하기가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언어는 감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특 나올 때 수특 풀고 수한 나올 때 수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특이랑 수한을 평상시에 꾸준히 풀어놓지 않는다면 10월, 11월에 할 일이 가뜩이나 많은데 EBS에 시간을 너무 뺏기게 됩니다. 수능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평가원의 흐름, 즉 기출입니다. 기출은 한 번 풀고 끝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풀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출은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능 당일날 엄매 시험지를 처음 본 순간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겠지 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풀기 시작했더니 그 결과 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제발 쫄지 마세요.
국어 끝나면 바로 수학 생각하고, 수학 끝나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졸리진 않겠지? 뭐 영어 끝나면은 이제 집 간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미 본 시험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보기 일주일 전 사람들이 예상하는 EBS 연계 문제를 달달 머릿속에 쑤셔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EBS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기보다 1년 동안 꾸준히 EBS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연계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BS 문제와 사설 모의고사를 직접 푸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EBS 문제 꼭 푸세요. 재시문 면접 준비를 면접 보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면접장에 갔는데 12분 안에 문제를 풀고 6분 동안 면접관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재시문 면접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뭔가 남들의 답을 따라간다기보단 은근 여러분 생각이 정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을 논리 있게 말하는 거랑 도식화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정말 많이 떨리고 내가 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두려움을 떨쳐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면접관 앞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구주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구주입에 다녔던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입니다. 대형 학원임에도 선생님들의 섬세한 관리가 구주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년 동안 들은 변지연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신은 이렇게, 수능은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구나의 가이드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선생님을 믿으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좋은 입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모든 말들이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고 어떨 때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주입에서 실시한 수능 디펜스 등의 각종 시험들이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훨씬 시험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결과를 백분위와 등급을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려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하루 눈앞에 있는 목표에 집중하세요. 고3이라면 곧 있을 모의고사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오늘 하루를 날려보내지 마세요. 학원에 앉아 멍 때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고려대에 합격할 줄은 1년 전에 저는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구주입에란 후회 없는 선택이다.